11월 첫째 주 금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제주 앞바다에서 부산 선적 고등어 잡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가족들이 제주도로 향한 가운데 부산 선사는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 선적 고등어 잡이배 135호 금성호가 침몰했습니다. 선원 27명 가운데 한국인이 16명으로 대부분 부산 경남 출신인데 현재 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선원 가족들은 오후 곧바로 대책본부가 있는 제주 한림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사 관계자들도 대부분 제주로 간 가운데 사무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우선이 실종자 수색이니까 저희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매진하겠습니다. 대형 선망 업계도 곧바로 연락과 수색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연락을 일단 다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 수색 협조를 다 요청을 해서 인근에 있는 선박들은 현재 같이 좀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산시도 제주로 직원을 급파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재해 구호 기금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고 선박의 선사는 업력이 40년 이상 된 데다 선단을 3개나 가져 업계에선 손꼽히는 업체입니다. 본선과 2척의 등선, 3척의 운반선 등 6척으로 구성되는 선단에서 사고 선박은 본선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침통하시죠. 이런 일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빨리 수습해야 된다면서 현장으로 가시는 모양인데. 국내 고등어의 90%를 잡는 대형 선망 업계에서도 비중이 큰 선사라 공동어 시장도 비상입니다. 그 공동어 시장에서는 제일 큰 선단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사상 물량 유입에도 상당한 좀 당분간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 걱정도 되고.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해경은 조명탄을 이용해 야간 수색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컴포즈와 설빙, 노랑통닭 이 셋은 모두 부산에서 출발한 프랜차이즈로 비싼 값을 받고 다른 회사에 팔렸습니다. 최근 이런 부산표 프랜차이즈의 인수합병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부산 밀락동의 한 국밥집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맨날 웨이팅이 많아서. 최근 들어 송정과 해운대 등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국밥집 알고 보니 3년 전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부산의 유명 볶음 요리 전문점에서 인수한 건데 볶국부터 국밥까지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겁니다. 까다로운 볶국보다 국밥의 미래가 더 밝다고 본 건데 부산에서 향토 음식점을 사고 파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그 소비자들도 먹는 그 손님들도 불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퍼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최근 이렇게 부산에서 나고 자란 외식업계에 인수합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기업인 JN커피가 만든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입니다. 전국에 가맹점이 2,700개나 될 정도로 급성장했는데요. 지난 여름 필리핀 커피 브랜드에 4,700억 원에 파는 잭팟을 터뜨리면서 역대급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빙수업계 1위 설빙은 1,000억 원에 팔렸고 노랑통닭도 700억 원에 팔려 성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점포 한 곳당 1억 원으로 몸집 불려 파는 게 이젠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만 지역만의 상징성을 잃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모펀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몇 년을 운영하고 나서 수익을 바짝 내고 성장시켜서 또 다시 재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남아있는 게 또 지역으로서 좋고. 부산에서 시작해 급성장을 거쳐 인수합병으로 흘러가는 성공 방정식. 부산표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부산과 강릉을 3시간 50분 만에, 2년 뒤엔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동해선 준고속철 노선이 개통됩니다. 기존 8시간이 걸리던 무궁화 노선에 비해선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드는데요. 때문에 동해선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데 정작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곳 부전역을 시작으로 강릉을 오가는 동해선 준고속철 노선이 개통됩니다. 기존 무궁화 노선으로 8시간 넘게 걸렸는데 앞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감축될 예정입니다. 준고속철인 ITX가 투입되면서 3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고 2026년부터는 KTX 이음으로 2시간 반이면 가능해 절반 이상 크게 단축됩니다. 경상 강원권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셈인데 벌써부터 각 지자체들은 철도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열차와 숙박을 연계한 할인 이벤트를, 삼척시는 역사의 관광 안내 시스템을 만드는 등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동해권 대표 관광 도시인 부산은 관광객 유치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완전히 구축이 돼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은 안 되는 거 맞고 지금 한참 구상 중이고 계획 중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부산시에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해양 관광 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은 해양 관광뿐만 아니라 부산의 근대적인 배경, 정체성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원도심 관광까지 있기 때문에 수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남해안 관광벨트에 이어 동해안 관광벨트에서도 부산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연일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도 일원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창원 산단 사업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명 씨는 그간의 언행을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공천 개입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명 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혐의를 고발했지만 명 씨는 지난 2월 검사가 아닌 수사관의 조사만 받았습니다.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의 조사는 고발 9개월여 만에 사실상 처음입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명 씨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 재산이 2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 재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 원의 돈을 건넨 경위 등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 관계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검찰의 조사와 기소 여부 결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일상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지만 생활에 바쁜 초보자들은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젠 식물을 키울 때에도 디지털 장비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렛츠고 스타트업 국내 최초로 미니 수조와 결합된 반려식물 재배기를 개발한 코트론을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실내에서 상추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바로 옆에는 뱀장어 등을 키우는 양식 수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배출하는 유기물로 식물을 수경 재배하고 식물이 정화시킨 물을 다시 물고기 양식에 사용하는 아쿠아포닉스입니다. 가정집 식탁 위에 놓인 미니 수조에 허브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조리를 위해 허브를 바로 따기도 합니다. 지역 스타트업 코트론이 만든 일종의 탁상용 아쿠아포닉스입니다. 관상어 수조와 합쳐진 실내 미니 스마트팜 반려식물 재배기입니다.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자동 온습도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달라는 의뢰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소형화, 축소를 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이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걸 개발해보자 했습니다.
바라구멍에 씨앗을 심기만 하면 끝입니다. 모바일 앱과 연동된 자동 센서 덕분에 조명 주기나 급수, 영양제 투입 시기 등도 조절 가능합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어디서나 손쉽게 관상어와 반려식물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새싹 무순과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중에 비슷한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새싹류와 열매가 맺히는 과체류를 키울 수 있는 제품은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남다른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지에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계속 순환되는 방식에다 태양광과 비슷한 LED의 광포화도를 유지하는 것도 비결입니다.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도 받았습니다. 순환도 필요하고 여과도 필요하고 식물이 자라는 빛도 필요하고 센싱도 필요하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앱이나 이런 연동 기술도 필요하고. 코트론의 뿌리는 창업 15년 차를 맞은 자동차 제어 부품 소재 생산 기업. 자동 제어 전문가인 공학 박사 대표가 야심차게 소비재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스마트 센서를 전문을 하던 회사에서 이제 가정에 들어가는 이런 B2C 제품, 이런 완성품 위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행정통합에 합의한 부산시와 경남도가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수도가 통합의 비전으로 제시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본 구상안에서 밝힌 부산 경남 통합 지방정부의 비전은 경제 수도입니다. 부산 경남권을 경제 수도로 육성해 행정 수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이극 체제의 한 축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통합 지방정부의 행정 체제는 광역시도는 통합하고 기초단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부산시와 경남도를 그대로 두고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구조가 어디냐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대등하게 통합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치이익개천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국정과제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입법과 재정 등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받아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계획입니다. 경남도의 한림의 5%만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95%는 거의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많이 확대해줘야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경남 각계각층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기본 구상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등을 거쳐 통합 찬성 의견이 모아지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통합지자체장 선출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광역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시도지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유도해내겠습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공론화의 출범과 함께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창원 마산 시립박물관에 있는 일제 총독의 글씨가 새겨진 석각에 붉은색 스프레이가 칠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산 시립박물관은 오늘 오후 석각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뒤 스프레이 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의 글씨가 새겨진 석각을 지지대를 설치해 세워놓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화단으로 다시 옮길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부산 강동동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임금 체불을 해결해달라며 4m 높이 도로 표지판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2시간 뒤 스스로 내려왔지만 혹시 모를 투신을 막기 위해 에어매트가 설치되면서 도로가 일부 통제돼 한동안 교통 혼잡을 겪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해온 도심 융합특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지정과 함께 기본계획이 승인돼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센터미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191만 제곱미터가 도심 융합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직장과 주거, 오락시설을 모두 갖춰
청년과 기업이 매력을 느끼는 ICT 허브밸리로 꾸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대가 오늘 창학 70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산학 협력을 모토로 변화와 혁신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박영학원이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세운 부산여자대숙으로 출발한 신라대는 부산여자대학교를 거쳐 지난 1997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온화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부산의 낮 기온 22도, 창원은 20도 보이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진주 7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20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통영과 고성이 21도, 그 밖의 모든 지역이 20도 보이며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이 22도, 김해 양산은 2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고요. 내일도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휴일에는 날이 흐리겠지만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